예, 안녕하세요. 고독 컴퓨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사무용 컴퓨터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무용 컴퓨터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좀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이제 13600K로 지금 이제 주문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픽 카드 사무용이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는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13600K F가 아니고요. F가 아니고 K 버전으로 해가지고 CPU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13세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이에요. 이제 기존에 Z 시리즈 보드가 있는데 이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고사양 메인보드죠.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렴한 이제 B660 보드로 해가지고 기가바이트 B660이에요. 기가바이트 B660 게이밍 X 여기 보이죠? 기가바이트 660M 게이밍 X DDR4 램인데 기존에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2022년 8월 달로 이제 해가지고 배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 메인보드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13세대 CPU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버전이어서 지금 이제 F20이라고 이제 11월 3일 날 나온 거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요거 업데이트 하고서 이제 13세대 1300, 13600K 꽂아가지고 이제 부팅되는 거 설치하고 부팅되는 것까지 다 검사해서 손님한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됐고 이제 하드를 안 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바이오스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이거 13600K 기존에 이제 B660 보드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소켓이 1700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CPU만 덜렁 사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화면이 부팅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Z790 보드가 아니고 B660 보드, B690 보드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인텔 13600K 요런 거를 사셔가지고 13세대 인텔을 꽂으시면 작동을 못해요. 약간 인식을 못해요. 13세대를. 그래가지고 항상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11월 3일날 나온 거가 F20이거든요. 기존에 F4에서 F20으로 확 건너뛰는 거예요. 바이오스 버전이. 그래서 F20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CPU가 지금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12100F로 해가지고 한 거고, 요거를 이제 13세대로 교체를 해가지고 바이오스 뜨는 거 확인하고 인식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고 윈도우 깔고 그렇게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끝내고 이제 13세대를 이제 CPU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하기 전에 이제 12세대 때부터 이 CPU 이 1700 소켓이죠. 이게 1700 소켓인데 인텔 12세대 나왔을 때요. 그 소켓에서 이 소켓의 양 장력 LGA 이거를 좀 장착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CPU를 뗄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양쪽에 이제 이렇게 뚜껑을 옆에를 누르고 있죠. 여기 지금 양쪽으로. 예, 요게 이제 이런 소켓 방식을 이제 LGA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AMD는 이제 이번에 7000번대 그 라이젠 7000번대에서 도입을 한 거고 AM5죠. 거기서부터 도입을 한 거고 인텔은 이제 옛날부터 요 방식으로 했어요. LGA 방식으로.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인텔은 이제 뚜따에 대한 뚜따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옛날부터 이제 그 뭐지? 무뽑기죠. 무뽑기. 옛날부터 이제 인텔은 이제 무뽑기 그런 게 얘기가 이슈가 나온 적이 없죠. 요 LGA 소켓의 특성 때문에 이제 뚜껑을 딱 잡아주잖아요. 소켓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LGA 쪽에서 이게 요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쪽 두께가 조금 두께가 두꺼운 편이에요. 여기가 좀 두꺼운 편이다 보니까 쿨러가 여기에 딱 안착을 했을 때 쿨러가 CPU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여기 LGA 쪽 잡아주는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이게 장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쪽 부분에 써멀 그리스가 여기 양쪽 CPU 뚜껑의 양쪽에 있죠. 이렇게 양쪽을 덮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제대로 CPU 중앙에도 제대로 결착이 안 됐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붕 떴는데 이거 반음 면적이 여기가 닿질 않으니까 여기가 붕 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도 어느 정도 완전 밀착된 것보다는 붕 떠서 쿨러가 장착이 됐겠죠. 여기까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CPU 온도가 그냥 게임을 했는데도 막 90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요 LGA
소켓 새로 나온 거죠. LJ.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안에 열어보면 이제 써멀 그리스랑 이제 소켓 이 소켓을 1700 소켓을 분리할 별 렌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동봉이 되어 있고 이게 본체거든요. 이게 본체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CPU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1700 소켓에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위에 여기 기존에 있는 소켓을 분리하고 요거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네,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 어느 정도 텐션 주는 거 풀어주고요. 이거 장착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요. 이거 뭐 이렇게 제가 뭐 별렌치로 이렇게 막 여기 다 별나사로 된 부분 4개를 풀 건데 소켓에 4개가 돼 있어요. 요 4개를 풀 건데 이 푸는 중간에 제가 뭐 별렌치를 놓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켓으로 떨어진다. 근데 여기 보호막이 없었다. 지금은 이제 제가 CPU를 올려놨죠. 이 안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제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뜨리더라도 이 안에 CPU 소켓 안에는 데미지가 없어요. 이 소켓 CPU 뚜껑이 막아주니까 그죠? 막아주는데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빈 상태로 그냥 소켓 여기 안에가 더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요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밸런치를 딱 놓치면 이 안으로 여기 소켓 쪽으로 안으로 놓치면 이 안에 것들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요. 이 안에 조금만 충격이 줘도 핀이 휘어버리거든요. 핀이 휘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메인보드 소켓 보내야 되는 거예요. UAS 소켓 변경해달라고 고장났다고 돈 드니까 이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이게 CPU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CPU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 그러면은 메인보드를 못 써버리게 되는 그런 불사사가 생겨요. 작업할게 빼볼게요. 애초에 이렇게 이 소켓 요거가 그렇게 텐션이 많이 줘가지고 막 풀 텐션으로 이렇게 쪼여져 있진 않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톡만 해줘도 그냥 푹 풀려버릴 정도의 텐션들밖에 안 돼 있거든요. 요거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CPU가 없었으면 방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저 CPU가 없었으면 핀 휘었죠. 핀이 휘었겠죠 지금. 근데 CPU가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나사는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달려있는 나사는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분리가 됐죠. 소켓이. 이렇게 나사 4개를 여기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나사 4개 나왔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쓸 거예요. 딱 얹으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같은 1700이라 사이즈라 가지고 12세대랑 13세대랑 같은 1700 소켓 사이즈라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맞거든요.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이건 뭐 제가 예전 영상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럴 때 나사는 항상 대각선입니다. 텐션을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기존에도 텐션이 그렇게 많이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 손가락 2개로만 잡고 힘 그렇게 많이 주시지 마시고 딱 안 돌아갈 정도, 이 정도만 딱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2개로만. 그리고 손가락 2개로만 한다고 막 손가락 2개에다 힘 잔뜩 줘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가락에 힘 주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딱 여기까지 이렇게 돌리다가 살짝 걸리는 데가 있었네. 이건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손가락 2개로 딱 힘을 준다는 느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장착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의 LG 소켓보다 이렇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막는 게 없죠. CPU보다 CPU 뚜껑보다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CPU 뚜껑만 살짝 도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쿨러를 댔을 때, 쿨러를 여기다 딱 댔을 때 이 소켓 다른 브라켓 때문에 이 CPU 뚜껑 부분에 닿는 면적이 방해가 받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닿을 수 있다는 거죠. 쿨러에 동판으로 보통 돼 있는데 그런 동판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발열력도 훨씬 잘 잡겠죠. 이 외제 소켓 이렇게 이런 상태보다 이 상태보다 뭐 지금 커뮤니티에 말 많죠. 인텔 반성하라고. 반성해야죠. 이런 머리도 없었을까 설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한 거죠 일부러. 얘네들 몰랐을 리는 없어요. 아무튼 게시부 장착이 끝났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끝내놓은 상태니까 이제 메모리하고 이렇게 하드는 연결하지는, 하드는 지금 SK 하이닉스 거 P31 그거를 꽂아놓은 상태예요. 미리. 근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에 조립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 이건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꽂아놓거든요. 지금 상태가 요 M.2 꽂을 때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지금이. 이때 꽂아놓고 저는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케이스에 달려있으면 이거 못 달아요. 못 달아 이거. 케이스에 뭘 장착을 해버리고 M.2 달라고 하면 못 달아요. 절대. 이게 테스트 할 때 달아야 돼. 할 때. 메인보드 뺐을 때.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13600K예요. F가 아닙니다. F 모델이 아닌 CPU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고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12600F였어가지고 저희 매장에 갖고 있는 게 그래픽 카드를 매장에 있는 거 다른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바로 여기 메인보드에다 모니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부칭이 완료가 됐죠? 네. B660 게이밍 X DDR4 모델이고요. 16기가 삼성 거 8기가짜리 3200짜리 그냥 달았어요. 오버클럭을 따로 하진 않기로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13세대 제대로 인식이 됐죠. 13600K 램 16기가로 해가지고 이제 부팅되는 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이 상태로 윈도우 설치하고 케이스에 장착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요 메인보드에다가 다 장착했고 쿨러까지 AG620 상급 공랭 쿨러죠. AG620 근데 RGB 없는 버전으로 좀 싼 버전으로 해가지고 깔았고요. 상급 공랭 쿨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13세대 CPU에는 최소한 이거고요.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i5 뭐 13400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팔라딘 400 ARGB나 이런 모델도 가능할 건데. 지금 14600 정도에서는 상급 공랭 쿨러가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설치를 해준 거, 상급 공랭 쿨러로 설치를 해준 거고요. 조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설치까지 다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윈도우 11까지 올렸어요. 윈도우 버전을 왜 올렸냐 하면은 지금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그 12세대 때부터 그랬는데 그 P코어가 2코어가 이게 따로 있었어요. 13600K에서부터 13600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버전에서는 이제 P코어만 있었던 거고 13600K 버전에서부터 이제 P코어랑 2코어랑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뭐 추가 장착을 해준 거죠. P코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추가 장착을 해가지고 2코어를 또 확보를 해줬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인텔이 AMD에 비해서 멀티코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뭐 이쪽 업계의 상식이었잖아요. 상식이었다 보니까 이제 인텔에서도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한 건지 2코어를 장착을 해주면서 멀티코어로 좀 멀티 작업할 때 그 효율을 좀 올리려고 이렇게 2코어를 추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이슈가 많았어요. 애초에 이 2코어가 나왔을 때 이미 윈도우 11로 업데이트 하면서 그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줬던 거고 그 상황에서 윈도우 10으로 했을 때 인텔이 2코어로 할 때 뭐 11 버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지 10에서는 이제 2코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갑자기 막 그런 다른 거 게임, 그 고사양의 3D 게임 같은 걸 할 때 프레임이 오히려 저사양 기존의 그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낮은 버전의 CPU의 것보다도 프레임이 드랍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았어요. 2코어가 있는 그 CPU에서 윈도우 10에서는. 근데 이게 윈도우 11에서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신 거가 13600K다 보니까 이제 P코어하고 2코어하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10에서는 좀 불안해요. 10에서는 불안해서 지금 이제 윈도우 11까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13600K가 그 사무용으로는 너무 오버스펙이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스펙인데 이거를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12400F로 지금 단계에서 맞추실 거면 인텔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12600이나 12600이나 12400F 요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앞만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빨라야 된다. 네, 성능을 굉장히 추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사양에 지금 이게 12300 12600이 13600K 13600K 13600K랑 B660 이 사이즈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80까지도 꽂아도 충분히 3080 막 그렇게 꽂아도 충분히 병목 행각 없이 잘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게 그래픽 카드만 딱 빠진 거죠. 예, 이거를 13600K를 KF가 아니고 K를 달면서 내장 그래픽을 쓰는 흔치 않은 솔직히 말해서 좀 흔치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사무용 컴퓨터로 나가기에는. 근데 뭐 이걸 고객님이 원하셨던 거니까 이렇게 해드렸던 거고 이 13600K의 지금 코어가 P코어 2코어 구성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윈도우 11은 돼야 그 2코어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여기까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된 거고 이제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정리 조금만 더 이게 뒷판 쪽에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고객님한테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무용으로 13600K를 맞추는 컴퓨터 조립 작업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조합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